자,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한 예술가의 세계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작가가 누군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런 정보는 잠시 잊어주세요. 오직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들만 가지고 이 독특하고 미스테리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각적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거대한 풍경 앞에 딱 서면 와! 어떤 기분이 드세요? 화면에 가득 채운 고요함, 부드러운 빛,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이 자연의 크기. 정말 순식간에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예술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세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루는 풍경들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산의 규모를 좀 보세요. 진짜 거의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하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 자리를 지키면서 깊은 침묵에 잠긴 거인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그 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저기 저 작은 집 보이세요? 정말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인간의 흔적이 있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는 그냥 뭐랄까 한없이 작아지고 마는 거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좀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 속 교회는 어떠세요?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하죠. 어두운 색감과 저 먼 거리가 그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 그림들을 쭉 보면 어떤 공통점이 딱 보이지 않나요? 차분하다 못해 좀 무거운 색감,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스케일, 그리고 모든 걸 감싸는 깊은 고요함. 이 세 가지가 이 세계의 분위기를 딱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광활한 풍경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는 텅 빈 풍경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흥미로워져요. 다시 한번 이 익숙한 풍경을 보시죠. 언뜻 보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느꼈던 바로 그 광활함, 그 외로움이죠. 하지만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꼭 풍경의 일부처럼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존재가 더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뭔가 패턴이 있어요.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서서 기다리거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죠. 그것도 꼭 교회나 헛간 같은 건물 옆에서요. 이 수동적인 기다림,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배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를 마중 나온 건지 아니면 떠나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바라볼 뿐이죠. 이 모호함, 그리고 마치 시간이 딱 멈춰버린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바로 이 그림 속 인물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예술가의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의 풍경과 내면의 심리가 서로 뒤섞이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제 양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에서는 꼭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대한 얼굴 같고 오른쪽 남자의 머리는 그냥 머리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 덩어리처럼 무거워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풍경에 얼굴이 생기고 얼굴이 하나의 풍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초상화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딱 드러나요. 일단 형태가 무겁고 둥글고요. 눈은 슬픈 듯 아래를 향하고 있죠.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모든 게 멈춰있는 듯한 느낌? 이건 그냥 그림 스타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그 쓸쓸한 풍경의 분위기를 그대로 사람 얼굴에 옮겨놓은 거죠. 특히 이런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정말 재밌어요. 아니, 왜 줄에 오렌지를 매달고 있고 코트에는 사진을 꽂아놨을까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겠죠? 아마 기억이나 생각, 꿈 같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일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을 그린 초상화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기묘한 리듬은 바깥 풍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생생한 초록색 소파랑 뻣뻣하게 앉아있는 무채색의 남자.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묘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내인데도 광활한 풍경만큼이나 고립된 느낌을 주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이에요. 바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관찰자,
즉, 예술가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바로 이 그림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뒷모습. 이게 만약 작가 자신이라면요? 우리는 지금껏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의 눈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딱 연결되지 않나요? 광활한 풍경의 외로움은 그림 속 사람들의 외로움이고, 그건 또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한 사람의 내면 풍경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의 시선, 하나의 감정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멋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인드스케이프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풍경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어쩌면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눈에 보이게 그려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이 이제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지금 실제 장소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감정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 속 모든 요소들, 남자, 모자, 저 멀리 배, 그리고 이 모든 걸 감싸는 산까지. 이 모든 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말없는 이야기의 조각들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라고 말을 거는 것 같죠? 다시 물가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세계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라면 그 마음은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그 답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